네, 이슈 팝하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핵심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다각적인 투자 포인트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국민주로 변신한 카카오, 지금 사도 꽃길 걸을까?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제 카카오가 사실 새로운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카카오가 대두가 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뭐 벌이면서 뭐 플랫폼 기업 쪽에서도 지금 선두로 좀 치고 나가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액면 불안을 하면서 또 관심을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지 오늘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네, 김현용 연구원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뭐 카카오가 아무래도 이제 유통 주식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유통 주식을 늘린다는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주가에는 뭐 이제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에는 호재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가에 미칠 영향 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액면 분할 자체는 펀더멘털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만 지금 이제 카카오의 그 어떤 비즈니스상의 과정에서 액면 분할의 타이밍이나 앞으로의 주가 전망 자체는 현 시점에서 우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카카오엔터의 뉴욕 증시 상장 고려 그리고 피코마 투자 유치권 또 두나무 지분 가치 같은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인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카카오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한 1,550억 원 정도를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외형 성장도 이제 톡비즈나 신사업들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40%, 이익의 경우 75%까지 올라가면서 동종 그룹들 대비 실적 성장성이 이제 압도적으로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뭐 지금 사실 우리가 카카오를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앞에서 이제 두나무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알토란 같은 자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IPO 이 부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자회사들에 대한 성장성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올해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이제 IPO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성장성이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 쪽만 보더라도 지분 가치가 이제 20조 이상으로 좀 점쳐지고 있고요. 지분율 32%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치만 지금 7조, 8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카카오 엔터가 한 빠르면 내년 정도,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내년 이후에 또 상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성장 자회사들이 지금 사실상 거의 줄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 얘기를 하면은 뭐 성장성 뭐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건 알겠지만은 현재 시점의 가치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좋은 구간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밸류 평가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리스크 요인 뭐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이제 밸류를 평가해 본다면 이제 주가 수익 배수, 소위 이제 PER이죠. PER 기준으로는 지금 50배가 많이 넘습니다. 내년 예상치 기준으로도 50배가 많이 넘기 때문에 분명히 비싼 종목은 맞지만 다만 이런 이제 인터넷 업종들은 모든 산업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종속되는 과정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모아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자회사에 대한 IPO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정 존재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실제로 자회사 IPO 시점에 갔을 때는 기대했던 시가총액에 미달할 시에는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언급드렸던 세네 개의 핵심 주력 자회사들이 모두 IPO를 끝나게 되면 그럼 결국 이제 카카오 자체에 대한 주식 매수 어떤 니즈, 수요는
일정 부분은 좀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의문,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뭐 실질적으로 뭐 현재 시점에서 이 카카오에 대한 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뭐 어떻게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이제 인터넷 업종, 특히 또 카카오처럼 국내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보여지는 카카오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시점을 나눠서 시분할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사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사고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르면 올라간 데서 사고 뭐 계속해서 사 모아 나가자. 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다각적인 어떤 흐름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네. 자, 뭐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카카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대체적으로 좀 얼마나 커져 있는 상황입니까? 네. 1년 동안의 궤적을 봤는데 얼마나 이 카카오의 몸집이 커졌을까 4배나 불어났습니다. 그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가총액이 4배나 커졌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렇게 큰 종목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1년 전만 해도 카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을까요? 13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53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뭐 그동안의 카카오의 약점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어떤 여러 가지 투자를 한 데 반해서 그만큼의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래서 그간의 주가는 사실 답답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에 한 5월부터 주가가 급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고 나서 그리고 자회사들의 어떤 주식 시장의 대비가 예고가 되면서 정확히 작년 5월부터 빠르게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도감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동안에 뭐 거의 굴곡이 없었다라고 봐도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가파른 이익 성장세 그리고 자회사들의 방금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IPO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높은 사업 확장성에 많은 점수를 주게 되면서 1년 동안 체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액면 분할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탄탄대로의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액면 분할 이후에 바로 다음날에 뭐 신고가를 내면서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 5위 자리까지 꿰차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쿠팡이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되는 그런 시점에서 네.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카카오 쪽에다가 약간 점수를 좀 줬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영원한 맞서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의 어떤 그런 비교 뭐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빼놓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 초록창이냐 그리고 노란 톡이냐 이 대결이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요. 카카오의 압승이라고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네이버를 맹추격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은 네이버 시가총액이 64조고요. 카카오가 53조가 정도 되니까 한 11조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가 워낙에 빠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시가총액이 4배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카카오가 몸집을 키우게 되면서 국내 플랫폼 투톱이죠. 되게 권력의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네이버가 약간 주춤하는 동안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16계단이나 뛰어 올랐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그 부분을 말해줍니다. 이제 이익 개선이 본격화가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56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20%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톡비즈 매출액이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네, 70% 넘게 고성장을 했고 그간의 적자를 냈던 쪽이 다 수익을 냅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 다 지난해부터는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영업이익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를 보면은 네이버의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카카오하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70%가 기록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좀 높은 숫자이긴 한데 워낙에 카카오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네이버의 어떤 성장성이라던가 프리미엄을 조금 낮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카카오에 견져봤을 때는 그렇게 돋보이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실적에 대해서도 약간 엇갈린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냈던 네이버였기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는 약간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4세대 어떤 성장 동력을 그렇다면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약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르게 M&A 방식을 추구하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셀프 메이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확장의 속도는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 분리해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국민주로 변신한 카카오라는 얘기를 하는 배경이라는 게 사실은 뭐 결국 최근에 이제 액면 불안을 했던 부분들이 뭐 국민주로 변신의 어떤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 액면 불안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뭐 삼성전자도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불안하고 난 다음에 증권사 쪽에서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주가 전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액면 분할 전보다는 분할 이후에 증권가에서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 상향이 많이 나왔어요. 네, 액면 분할하고 나서 실제로 6곳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 올려잡았는데요. NH투자증권, 신한, 이베스트, 유진, KTB, SK증권 이렇게 6곳입니다. 목표 주가 스펙트럼을 봤더니 13만 원에서 15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15만 원대 초가, 최고가 준 곳은 이베스트, 보시는 것처럼 투자증권입니다. 각각의 평가를 조금 보시면은 NH 쪽에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수평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평적인 서비스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트래픽을 유발을 하면서 각각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수익성까지 겸비하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려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평가 보시면은 광고 비수기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광고 매출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보드 광고주 그리고 인벤토리 증가 힘입어서 광고 관련된 매출이 크게 올라왔다라는 점에 가장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머스 쪽도 요즘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뭐 배송 상품,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톡스토어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는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IPO에 주목을 합니다. 가치 있는 IPO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주가 우상향 곡선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도 가격 부담 없이 매수 진입 가능하다 이런 투자 의견 내고 있는 상태고요. 쿠팡이 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면서 카카오 커머스 같은 이런 국내 상위권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에게 파격적인 가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에서는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호재 만발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꽃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바이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장항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부장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 불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 향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데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우리 부장 전문가님은 먼저 개별적으로 이 카카오에 대한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 종목이죠. 사실 카카오라는 종목은 다음을 통해서 상장한 회사잖아요.
거기다가 요번에 액면가를 또 500원을 100원으로도 낮춰놨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많은 데다가 또 요즘 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왔던데 거기 뭐 두나무 관련해서도 관련이 돼 있고 뭐 8%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좋은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짝 봤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 카카오가 계열사가 105개나 되네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 사실 뭐 카카오의 종속회사들 쭉 보면은 뭐 카카오 커머스라든가 게임즈라든가 뭐 모빌리티부터 해서 카카오 재팬까지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 쓸만한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이고, 클리튼 관련해서 그 암호화폐 쪽 관련한 것도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지금 봐서는 온통 좋은 얘기니까요. 저도 뭐 편승해야 되겠죠. 남들이 다 꽃길로 간다는데 뭐 회방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이 많고, 사실 뭐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는 제일 올라가기 어려운 시점에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돌파구를 마련했다면 카카오는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동종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래 보고, 단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도 뭐 대내적으로 보면 변수는 많아요. 뭐 금리 가지고 자꾸 떠들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이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가 뭐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서 커머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페이라든가 재팬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뭐 저는 뭐 상당히 좀 아직 반영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꽃길을 걸어볼 만하다.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다들 좋은 얘기만 해갖고 근데 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은 그렇다라면은 뭐 주가가 사실 이제 그런데 주가가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는 사실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한 2, 3년 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뭐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장하는 회사들도 사실은 굵직굵직한 회사 아니고 뭐 좀 자잘한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장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주가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한 53조, 54조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53조짜리 회사가 지금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액면 100원짜리가 12만 원에 거래된다는 얘기는 100원짜리가 액면이 이제 이제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면은 뭐 우리는 뭐 액면 이하는 없으니까 할증 반영이 돼 있는데, 사실 100원짜리가 1200대 1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은 주가가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밸류에서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멀티플 적용할 때 보면은 뭐 자산 가치, 우리나라는 주로 자산 가치를 많이 따지고 있는데, 자산 가치로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 성장 가치, 쿠팡을 보시면은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프리미엄을 100배 줄 건가 1000배 줄 건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고정된 뭐 공시지가처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올해부터, 지금 현재 주가가 12만 원이니까 과거를 떠나서 현재 12만 원을 보셔야 돼요. 대다수의 가치 투자는 과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고 계속 빠지는데 자산 가치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 성장률을 본다면 이 회사가 300%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면 500% 성장. 이건 우리 앵커님도 아마 성장률로 본다면 동사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안 한 회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카카오에는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요, 퍼로 볼 수도 없다. 이 회사의 성장률로 본다면 현재 가치 지금 12만 원이니까 액면을 분할해서 50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성장을 얼마나 할 것인가 봐야 되는데 미래 기대 수익률을 제가 알겠습니까? 계산만 해보는 거지. 주판을 두들겨 봐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3조 회사가 5조의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성장률로 접근해야 된다. 좀 PSR 이런 것도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앞으로 이제 동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주가를 오래 해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퍼도 안 나오고 PBR도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장기 상승 지속형으로 포스트 코로나와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후에도 이 회사의 성장률은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에 따른 약간의 주가의 급등락 이런 것은 나타날 수 있지만 상승 지속형으로 본다면 요거하고 좀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HMM을 보면요. 파란 만장한 역사가 있겠지만은 이 회사가 존속할까? 상장 폐지될까?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기가 안 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 상승 지속형이 들어오면은 모든 투자 주체, 이게 애군이든 기관이든 개미든 간에 지금은 뭐 말릴 수가 없잖아요. HMM이 작년에는 3,000원, 5,000원, 7,000원짜리였지만 지금 33,000원인데 35,000원에 조정받고 있고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더 필요 없습니다. 성장률로 봐야 되고 그 상승 추세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모르니까요. 돌아와서 카카오라는 종목은 이제 사상 최고가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잘 달리는 포장된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꽃길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봐야 되는데 직전에는 액면 딱 분할하고 나서 거래된 게 13만 원이었거든요. 당연히 넘어가죠. 저는 이런 종목은 단기 종목, 중기 종목, 장기 종목 다 통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31선보다는 61선 이렇게 한번 올라간 꽃길을 계속 달려나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런 종목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 3년 이상 멀리 보시고 투자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요. 기술적으로 뭐 탄탄한 스캘퍼라든가 이런 개미들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동종목은 진중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장기 종목으로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포와 관계없이 기술적으로 보면 한 30%, 이 포텐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한 20만 원 이상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 왜냐하면 부장을 오랫동안 10년 동안 이 스마트 방송 보고 지켜보신 분들은 밸류가 상당히 높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목표가 높아요. 그렇게 싸구려 매매처럼 손절가 정하고 뭐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높여드리고 보통 얘기하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종목,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목표가를 좀 높게 드리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지금도 한 20%, 30%,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많기 때문에 묻어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좋다.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부장항 전문가였습니다. 카카오,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꽃길이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3, 4년 전에 카카오에 대한 종목 진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업의 대표적인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일반 제조업체들의 경우는 공장을 새로 짓고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플랫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부장 전문가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카카오의 자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알토란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플랫폼 기업의 어떤 힘인데 그런 측면 속에서 사실 3, 4년 전에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가는 주식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갈지는 사실은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더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은 성장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도요. 최근에 제가 이제 LG전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업이 변신하는 그 기업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께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나중에 보면 한 1, 2년, 2, 3년 지나면은 분명히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카카오 꽃길을 걷을 가능성이 많다로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 파파고였습니다.